제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살이 15년간 주구장창 줄기차게 감옥 안의 교도관들을 비롯해서 나에게 강요한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자식인지 뭔지를 들먹이면서 이 더러운 개새끼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변절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체포한 다음부터 이 개새끼를 보아서라도 변절하라고 강요했는데, 지연은 항소심 재판 때 판결하는 날에 담당 판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유태준 씨, 자식은 사랑합니까? 자식을 사랑합니까? 앞으로 유태준이의 인생을 조져서 유태준에게 온갖 고통과 손해를 주더라도 유태준이 내가 반항하지 못할 거라는 어떤 위안거리를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더러운 개새끼 때문에 변절하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개놈은 나에게 이미 죽은 놈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의식과 육체를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치면서 지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나의 지난 21년간의 삶은 오직 아내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삶은 단 한순간도 살아갈 가치조차, 살아갈 필요조차 없습니다. 아내는 나의 조국입니다. 15년 동안 나를 감옥에 가두고 자식이여 뭐여 하는 개새끼를 가지고 협박할 때 수법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먼저 뭐 아내가 있느냐고 뭐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즉각 또 자식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나에게 뭐 빨갱이 새끼, 간첩 새끼, 너는 뭐 무슨 이중간첩, 뭐 너는 죽어서야 이 감옥에서 나간다. 나는 살인죄를 지어서 왔다 해도 뭐 기다리면 나갈 수 있지만 너는 죽어서야 나간다. 이 빨갱이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 누가 내보내주냐? 빨갱이 새끼들 다 죽여야 돼. 라고 나에게 눈을 부라리고 악을 쓰며 악다구니 인신공격을 해대고 지호는 주먹질까지 마구 해대던 그 자들이 금방 그 입으로 자식이 보고 싶지 않느냐 이따위 수작을 했었습니다. 나는 그따위 자식이라는 그따위를 자식으로 생각지도 않으며 그따위 개새끼 때문에 남조선에 변절할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명백히 밝히면 그때마다 개지랄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공안도 유태준이가 이미 자식인지 개새끼인지 때문에 변절할 리가 없다는 것을 자기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태준이가 새끼라는 놈 때문에 변절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만들어 놓아야 나에게 마음껏 살인만행을 감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는 이따위 부질없는 짓을 계속 해댔던 것입니다. 내가 자식인지 개새끼인지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놈이라는 것을 이 자들은 자기들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두 번 밝혔어야 말이죠. 애당초 협박거리가 될 수도 없는 이 협박은 심지어 내가 대구에 있다가 2000년도 6월에 북으로 되돌아갔을 때 평양시 보위부에서 조사할 때도 보내줬습니다. 그때 나를 담당하여 예심을 했던 자가 평양시 보위부 소자 김인철이라는 자였는데 이 자가 나에게 새끼를 가지고 협박했던 겁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내 자식을 생각하라. 응? 여러분, 평양시 보위부 소자 김인철은 미제의 고용간첩, 국정원의 간첩놈입니다. 2000년 7월부터 10월까지 평양시 보위부 소자 김인철이가 나 유태준을 담당하고 예심했던 모든 녹음 테이프들이 지금도 북에 보관되어 있겠죠. 그것이 아마 보위부 상부에 보고되기도 전에 이미 CIA에 먼저 보내졌을 것입니다. 아마
평양시 보이부 유치장에 있을 때 그때조차 내가 그 자식이라는 개새끼 때문에 뭐 꿈쩍이나 하던가 내가. 평양시 보이부 김인철은 미제의 간첩입니다. 김인철이가 한 이 발은 세 발의 피인데, 김인철이가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키는 여러 가지 기가 딱 막힌 그런 말과 행동을 많이 했는데, 바로 이런 간첩놈들을 믿고 나를 북으로 순순히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1999년부터 대구에서 여권을 내달라고 시청에 매일 가서 돌았었는데, 그 시청 여권과 직원이 나에게 말했었습니다. 유태준 씨는 국정원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아서 뭐 절대로 여권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2000년 4월, 그러니까 내가 북으로 들어가기 2달 전에 우리 집으로 국정원 대성공사 사장님의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나하고 좀 언쟁이 있었는데 국정원은 분명히 내막을 알고 있었고, 그는 명백히 나에게 말했습니다. 유태준 씨, 지금 여권 내려고 띠를 쓰고 있는데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여권 내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다 보고 있다. 나하고 어떤 가격한 언동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법 벼르더라고요. 그래, 당신 우리에게 뭐 이렇게 행동했다가 무사할 것 같나? 응? 당신이 북으로 들어간다고 자꾸 그러는데 거기에는 우리 사람들 없는 줄 알아? 근데 뭐 며칠 있다가 여권이 나왔습니다. 내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간첩이 이 김인철이 하나가 아닙니다. 평양시 보이부 소좌 김인철이가 미제의 고용간첩이라는 사실을 내가 3년 전에 남평 미래병원에 강제로 입원해 있을 때 나에게 면회왔던 김연이라는 여자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면회왔던 사람들이 그 대표되는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2번 왔었죠. 뭐 제법 무슨 간부 흉내를 내는 뭐 그런 여자도 있었습니다. 나는 공안의 손에 오랜 기간 시련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거짓과 속임수를 어느 정도는 간파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김연희 씨를 한번 만나보았고 그의 인터뷰 내용을 SNS로 보았습니다. 김인철이가 평양시 보이부 소자 김인철이가 간첩이라는 사실은 구태여 비밀이 아닐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비밀이 될 수 없었구나 이거는. 나는 그동안 수많은 간악한 공안의 만행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이 한 말들의 인과관계, 별치 않게 던진 나의 질문에 대하여 그들이 심중하게 또는 별뜻 없이 하는 대답들을 분해하고 연산하여 보면 진짜 본심과 정체의 확률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어떤 한 번의 행동은 그냥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또 그 행동이 나타나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세 번째 또 그런 행동이 나타났다? 이건 분명히 적의 수작입니다. 나에게는 속임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20년간의 시련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습니다. 훌륭한 공산주의자는 훌륭한 책가대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나입니다. 나는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식인지 개새끼인지 때문에 변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15년 동안 줄창 내가 명백히 밝혀왔고, 자식이라는 놈 때문에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자들은 또 이런 수작을 또 그 뒤에 이어서 하곤 합니다. 유태준 씨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인생을 바치면서 고생을 하시는데, 마누라가 북에서 지금 혼자 있겠나? 아마 벌써 이미 전에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갔을 것이다. 당신이 자꾸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당신 북으로 돌아가봐야 당신 아내는 이미 재혼했을 것이다. 꼭 이런 말이 뒤따르곤 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 20년 전부터 국정원의 마수가 꽂히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재혼이라 뭐 스토리 좋네요. 뭐 아이디어 굿입니다.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한번. 그래서 유태준이가 뭐 평생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고생 끝에 북으로 갔는데 나의 아내가 이미 다른 남자에게 뭐 시집가고 뭐 없어서 뭐 유태준이가 배신감에 분노하여 뭐 유태준이가 다시 나만의 편으로 뭐 돌아서기로 마음을 먹었다. 아우 굿 아이디어입니다. 굿 아이디어. 그런데 그러자면 어쨌든 나를 먼저 북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나를 북으로 돌려보내 봐 주시죠 좀 제발. 여러분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유태준이 따위가 뭐 유태준이 따위 변절시켜서 뭐 뭘 하겠다고 공안에서 저렇게 15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고 평생 조지면서 변절을 시키려고 애를 빡빡 쓸까?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뭐 잘난 놈입니까 내가. 나는 아무 쓸모짜기도 없는 놈입니다. 그냥 북으로 보내서 아내와 살게 해주었으면 얼마나 이 나라가 고맙겠습니까. 이만 말을 마치면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유태준이는 절대로 자식인지 뭔지 아는 그런 물건 때문에 변절하지 않는다. 이놈과 마주할 평생 마주할 일이 없으며 죽어서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놈은 나하고 아무 인연 없다.